원래 그 선생님이 밴드를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밴드가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야. 비공개라서 이제 그 밴드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선생님이 서울에서 저기 고3 수업을 하거든. 남과 친구들이랑 고3 수업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문학하고 독서 수업만 해서 고전 시간이나 문법이나 이런 걸 따로 해주질 않아. 그래서 그 밴드를 이용해서 조금 들으라고 선생님이 밴드를 운영을 해. 원래 운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 아내가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거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좀 수업에 활용을 하고 싶다. 너랑 같은 교재를 쓰고 그래서 보충 수업에 좀 할 테니까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하게 되지 아내 때문에. 근데 필요한 학생들 선생님이 지금 강의들을 독서하고 문법하고 고전 시간을 찍고 있거든. 그래서 올리고 있어요. 응? 유튜브도 하나 만들었는데 구독자는 아직 없어. 응? 네, 이제 비공개로 해놨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이렇게 공개로 전환할 거야. 그래서 조금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들었거나 다시 듣고 싶거나 그럴 때 서비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선생님 뭐 QR을 주든가 유튜브 주소를 가르쳐 주든가 뭐 그렇다고 선생님 유튜브 찍은 게 뭐 조회수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뭐 7번 뭐 이 정도 나오겠지. 많이 나오겠지. 자, 우리 어디냐면 20페이지예요. 그죠? 네. 20페이지.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니죠. 그죠? 요거는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니고 첫 번째 이제 단락에서 뭐 얘기했었냐면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서양에 뭐가 있었냐면 과학이 있었고 그제? 또 서양에 뭐가 있었다? 의학이 있었다. 그제? 그런데 이 서양 의학이 조선에 끼친 영향이 되게 뭐했다? 미미했다. 그제? 과학은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의학은 좀 미미했다. 그제? 근데 이 미미한 가운데 몇 학자들이 그 뭐에 대해서 서양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누구고 이익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다? 최한기라는 사람이다. 그제? 그리고 이렇게 미미했던 이유를 우리 몇 문단에서 나열했더라. 두 번째 문단인가? 세 번째 문단에서 나열하고 있었죠. 그죠? 이유를 3문단에서 왜 그랬는지 뭐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읽으면서 출제 요소를 조금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뭔가 그 이유를 병렬적으로 뭐하고 있다면 나열하고 있다면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세부 내용을 뭐하는 확인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특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당연히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좀 잡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야? 읽을 때 뭐 하자고요? 출제 요소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보자고. 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문단에서는 그걸 좀 보면 되고 누가 이익은 2문단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왔었냐면 누가 나왔었지? 선교사인 누가 나왔냐면 누구예요? 아담샬인가?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복습을 해보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다? 주제 문제기라는 책을 썼다. 그제? 그 다음에 이익이 쓴 건 뭐다? 서국의다. 그제? 선생님이 뭘 강조했었냐면 지금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주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제? 오케이? 그러면 얘랑 묶이는 거 아니야. 그제? 오케이?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얘랑 얘를 묶고 얘랑 얘를 묶을 수 있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뭘 잘 보자고 얘기했냐면 글을 읽을 때 주체하고 대상을 좀 잘 확인해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필이 어디 갔어? 여기구나. 그치? 주체하고 뭐를 대상을 잘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디에 그 친구들아? 3문단에 이제 또 누가 나왔다고? 홉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 그치? 홉슨이 어떤 책을 썼다고요? 전체 신론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치? 그러면 지금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나오고 책이 하나, 둘, 셋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막 뭐 해서
해가지고 섞어서 뭘 만들 가능성이 있다?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여러 명이네, 책이 여러 번 나오네,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오답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정리한 건 글을 읽을 때 주체하고 대상을 잘 뭐 하면서 확정하면서 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자, 5문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 4문단까지가 그 내용이었지? 근데 최영기가 이야기한 거는 얘의 영향을 받았는데 최영기가 인체를 뭘로 이야기했다? 몸 기계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영기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신기라고 하는 거다. 이게 최영기 인체 간의 핵심이 되는 거지. 그치? 사실 이 글 전체의 초점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최영기라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치?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최영기라는 사람이 가졌던 인체관, 인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라고요. 5문단 가볼게. 최영기는 전체 신호에 수록된, 전체 신호는 누가 쓴 거라고? 전체 신호 누가 쓴 거라고? 홉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잘 보자, 이 얘기야, 그치?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건 누구랑 똑같네? 이건 누구랑 똑같아요? 이익이랑 똑같다. 그치? 우리 이익이 아담샬의 내용을 뭐 했었지? 친구들 생각나지? 부분적으로 뭐 했었어? 수용했었잖아. 부분적 수용이었는데 뭐가? 뇌가 운동을 주관한다는 걸 인정을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뭐는? 지각은 심장이 한다는 심조 지각설을 얘기했었잖아. 이익이. 그치? 그래서 부분적 수용이었고. 근데 누구도 최영기도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벌써 여기서 뭐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기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영기도 그러니까 같은 점 다른 점을 묻는 거잖아. 최영기도 뇌가 뭐 운동을 뭐 한다는 건 요거는 누구랑 똑같다고? 누구랑 똑같냐면 이익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런 걸 파악해야 돼. 당연히 친구들아, 당연히 이게 뭐가 중요한 글이니까? 관점이나 견해가 중요한 글이잖아. 그러면 관점이나 견해가 중요한 글은 당연히 관점의 차이, 견해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거지. 이게 중요한 글에서는 뭘 묻는다? 당연히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묻게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죠? 자, 5문단 가볼게. 다시 뭐의 중요성을 최한기는 인정했어?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그치? 하지만 나왔다.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조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조지각설은 좀 불완전하다고 보았습니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사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앙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힘이 지각 운영을 주관한다는 심조지각설이 더 유효.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각은 뭐가? 여기 심조지각설이고 그러니까 얘도 뭐였냐면 심조지각설이었거든. 그치? 네? 그러니까 두 개로 본 거야. 뇌가 운동을 주관하는 건 맞아. 최한기도 뇌가 운동을 주관하는 건 맞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뇌가 운동을 주관한다는 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익이나 최한기나 홉슨이나 아담찰이나 넷이 다 똑같은 거야. 뇌가 운동을 지각한다는 거. 그치? 운동을 주관한다는 거. 근데 지각이라고 하는 것, 감각이 뭐 이렇게 지각이 있는? 야, 왜 지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잖아. 너 왜 지각이 없니? 그러잖아.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지? 그죠? 지각 있는 사람이야. 지각.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제발. 들어본 적 있지? 그래? 그런 얘기라고. 그치? 근데 얘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다는 얘기야. 서양 사람들이랑 계속 가볼게. 그러나 종래의 심조 지각설을 그럼 여기서 또 뭐지? 같아 보이지만 이 둘은 뭐 하다고요? 다르다. 이게 종래의 심조 지각설이잖아. 기술 들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달랐다 합니다. 자, 종래의 심조 지각설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래요. 기존의 심조 지각설이 힘을
뭐로 보았던 것과 달리 이 신조시각적에서 심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제? 그런데 최한기가 이야기했던 심주지각설의 심은 심장이 아니라 이때의 심은 뭐라고요? 심기의 심이다. 그 얘기인 거지. 달라. 항상 그런 거잖아, 친구들아. 독해라고 하는 건,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거든. 더더군다나 이건 관점이 중요한 글이란 말이야. 관점이 중요한 글에서는 당연히 그걸 파악하는 게 독해에 초점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하고 소멸돼. 뭐라고 얘들아? 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얘가 주어야 핵심어잖아. 그에 따르면 신기는 뭐와 함께? 몸과 함께 생성하고 소멸. 태어나면 몸이 만들어지면 뭐도 생기는 거야? 신기도 생기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신기도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랑 다르단 말이야. 이게 되게 획기적인 생각인 게 뭐냐면 약간 유물론적인 관점인 건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물리적인 육체는 죽어도 뭔 있다고 믿지? 사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영혼은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최한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같이 생기고 사람이 물리적으로 죽으면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할 때 되게 과학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계속 가볼게. 자, 신체와 함께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뇌와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선생님 왜 이렇게 쓰는지 주의하라 그랬다. 신기는 A가 아니라 B인 거야. 그치? 자, 신기는 뇌와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신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기는 A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B다라고 쓰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이 얘기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원래 어떤 거라고? 신기란 B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왜 집어넣냐고. 얘는 앞사람의 견해이면서 뭐를 위한 토속이다? 선택지 구성을 위한 토속이다. 자, 이렇게 만들면 오답을 어떻게 만든다? 신기란 B가 아니다가 기본 만들어. 근데 이렇게 문장을 쓰면 신기는 B가 아니라 A이다로 만들 수 있고요. 신기는 A이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신기는 B가 아니다라고도 만들 수 있거든. 자, 봐봐. 글을 쓸 때 출제를 염두에 둔다 그랬잖아. 요게 더 간단한 거란 말이야. 뭔가를 견해를 설명하는 글에서 야, 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더 간단하잖아. 근데 어떻게 쓰고 있다고? 야, 얘는 이게 아니라 얘야. 이 얘기는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치?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글을 쓰는 것과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의 어떤 가지수가 다르다는 거야. 영어만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비문하고 독해도 구분이 있다고. 그치? 뭘 염두에 두면서 쓴다? 출제를 염두에 두면서 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선생님이랑 약속해.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뭐는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한번 떨어져, 목을. 한번 떨어져. 진짜 되게 깨끗 하고 한번 떨어져, 목을. 선생님 뭐라 그랬어?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냥 하는 학생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하는 학생들은 뭐가 공부가 좀 된 학생인 거야. 뭐 하라고 얘기했니? 읽으면서 뭐 하라고? 반응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왜 이렇게 썼지? 글을 읽을 때 고민하라고 얘기했다. 문제 풀 때 고민하면 늦는 거야. 안 보여. 못 찾아. 계속 갑니다. 자, 뭐가 다른 거야? 기존의 심주지각설이랑 다른 거야. 그치? 자,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이 뭐 한다고요?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래. 신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친구들아, 적어도 너무 복잡하면 문단은 뭐에 나뉘니까? 생각에 나뉘잖아.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만. 그러니까 독해력이 딸릴수록 뭐라도 꼭 잡아? 이 문단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어가 뭔지 그거라도 잡아.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신기. 최한기의 신기에 대해서 특성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잡아야 나중에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지만 지문으로 돌아가서 막 근거를 찾을 때도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게 있다는 얘기지. 뭐는 뭐에 다니다?
문단은 뭐에 다니? 생각에 다니.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문단은 생각에 다니고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는데 읽다가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있다고. 그럼 그거 뭐 한 거야? 이상한 거야. 계속 가보지. 자, 신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신기는 말이야, 형체가 없어. 몸속을 돌아다녀. 유동적이야. 그 중심이 뭐라고? 심이라고. 신기의 중심이 심인 거네. 그지? 오케이? 신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에 더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지?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신기가 경험론자다. 그러니까 로크랑 똑같은 거야. 로크 들어봤니? 존 로크?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식을 획득하는 거다. 선언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거다. 네, 들어봤다고 했죠. 존 로크라고 들어봤잖아. 그치?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뭐 하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후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거지. 경험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뭐 어쨌든 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봐봐. 감각으로 막 보는 거야. 감각으로 막 뭘 봐보면 얘가 있냐? 잘생겼네, 재수생? 잘생겼네, 재수생?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으니 뭐해? 기억으로 뭐해? 저장을 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뭐 한다고? 축적을 한다고. 그게 얘기야. 그치? 네, 그렇게 한데, 기억으로 저장을 합니다. 신기는 항목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용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칸트가 이야기야. 선생님 잘 모르지만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뭐 오성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것과도 약간은 흡사한 것 같아. 이제 감각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뭔가가 있다. 뭐 그런 것이 이게 식인 거지. 자, 정리할게. 내용이 되게 많다, 그치? 근데 최한계 인체관 중 핵심이 되는 건 뭐다? 신기다. 그치? 그 신기는 지각을 컨트롤하는 거다. 그리고 요 문단은 뭐에 대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에 대해서 신기라는 놈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정보를 다다다다 제시하고 있다. 머릿속에다 때려넣지는 못하더라도 뭐는 꼭 잡는다? 요 문단이 신기, 최한계 인체관의 핵심인 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구나. 그 정도를 뭐 해야 돼? 잡아야 되겠지. 마지막 단락. 최한계 인체관은 정리해준다. 그제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어요.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내 시도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마지막 단락은 최한기 인체관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얘기하네.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이 글은 뭐가 중요한 글이다? 사실 시간성이 있는 글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의 학자들 나오고 이익 나오고 최한기 나오고 그치? 18세기, 19세기 나와. 그거에 따라 뭐가 변하는가? 만점이라는 개념가 변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몇 명 나온다고? 4사람이 나온다고. 구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의 독해의 초점은 공통점과 차이점 구별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정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정보가 많아서 글을 읽을 때. 그러면 뭐라도 꼭 잡는다? 문단의 화제라도 반드시 잡는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됐지?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의 전개 방식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거예요. 분화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복잡하게 되는 거야. 그게 간단한 것이 복잡하게 갈라지는 게 분화거든. 이건 분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서양하고 대조하고 있지도 않지. 단계도 아니죠. 다 틀렸어. 근데 답을 1번으로 고른다. 그런 친구들은 수능 볼 자격을 박탈해야 돼. 오답에도 퀄리티가 있어. 1번으로 고르면 안 돼. 2번.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조선시대 학자들 누구? 이익하고 최한기.
그치? 의학을 뭐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요. 대체 3번은 왜 틀렸어?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를 좀 열거한 거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절충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서양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이 우리의 영향을 받은 건 없잖아. 일방적이었지. 이제 페이지 넘겨봅니다. 일글에 대한 이해. 자, 봐봐 친구들아. 주어를 봐봐. 전부 누구 물어본 거야? 사람 물어본 거지. 견해가 중요한 글이니까 최한기 홉슨, 아담 샬 이익과 홉슨, 아담 샬 홉슨, 그 다음에 5번은 책들을 비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면 돼. 적용을 하려면 이런 거야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공부는 귀납이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체적인 뭐를 텍스트를 공부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뭘 찾아내는 거야? 원리를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원리를 새로운 구체적인 뭐에 그래 적용시키는 게 공부잖아. 그러면 아담 샬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어. 홉스는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어. 최영기는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어. 이익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뭐 관점이나 견해가 있는 글들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정리해서 관점이나 견해가 있는 글, 여러 사람의 견해와 서적이 나오는 책들은 둘을 묶거나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뭔지 그런 걸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는 거야, 원리를. 네? 그리고 딱 글을 봤더니 이황하고 기대승이 나와. 네? 그러면 관점이나 견해, 뭐 이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독해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그게 공부인 거야. 맨날 그런다. 선생님 기출문제 너무 많이 공부해서 내용이 다 기억나요. 그런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거기서 뭘 뽑아내? 원리를 뽑아내는 거야. 귀납적으로. 아니 잘생겼어. 가만 보니까 최원장 선생님 독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남자 친구들 다 잘생겼단 말이야. 원리를 뽑아내는 거지. 물론 그게 뭐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높더라도 내 나름대로 원리를 뽑아낼 줄 알아야 다른 거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지문에서 그치기 때문이에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를 모른다고요. 기출문제 왜 공부하니?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 구체적인 텍스트가 나와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어떤 생각을 발견하고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 걸 해야 적용이 되지. 선생님 그랬다? 고전 시간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고전 문학은 이런 거라 그랬다? 처음 보는데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고전 공부야. 독서도 마찬가지야. 더 한 거야. 이 글은 분명히 처음 보는 글이다. 나는 뭐 예를 들면 지각의 현상학을 쓴 뭐 메를로 퐁트 얘기가 나오고 무슨 에드먼트 후설 현상학이 나와. 처음 보는 철학자들이야. 근데 왠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이런 걸 가지고 공부가 되는 거잖아.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해됩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 그 얘기예요. 자, 2번. 이런 거야. 쉬운 것들로부터 어려운 생각을 이끌어내고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하면 감명하게 읽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그치? 우리 그거 주의했었잖아. 그래? 왜 주의했었지? 보통 서양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글에서는 최한기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더 강해졌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해야지 그런 거. 이거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신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 그죠? 이게 심주지각설이잖아. 3번 이익과 홉스는 신체의 동작을 뇌가 신체의 운동은 뇌 공통점이잖아. 대치. 4번 아담 샬과 홉스는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비교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서 틀렸지. 그리고 친구들아 선생님이 뭐라고 강조했냐면 이건 답을 되게 쉽게 골라내야 한다고 얘기했지. 왜? 아담 샬의 주제 금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다? 당시에 유행하던 기계론적 세계관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선생님이 뭐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랬잖아. 왜? 아니 이 책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주제 금징이라는 책을 소개해.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이 책에는 이런 게 있어. 이 책에는 이런 게 있어. 이게 당연하잖아. 야, 선생님 교재에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게 당연하잖아. 근데 뭐라고 쓰고 있어? 이 책에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쓰고 있잖아. 미친놈이 쓴 거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부정형 진술을 쓴다는 건 긍정형 진술을 쓰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다. 아니 당연하잖아. 다시 여기 봐봐. 내 얘기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여기 봐봐 친구들아. 알리바바 말고 여기 봐봐. 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거야. 선생님 전 글 따위는 쓰지 않겠어 이러지 말고 내가 글을 써. 그러면 내 책에는 이런 걸 썼어요. 제 책에는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어떤 또라이가 내 책에는 이런 걸 안 썼어? 라고 소개를 하냐고. 그런데 이 글에는 뭐가 있다고? 이 책에는 그런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상함을 느끼라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선택지 그냥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지. 뭐에서 고민했으면? 고문이 아니고 고민. 고문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지문을 읽을 때 뭐 하면? 생각을 하면, 고민을 하면 문제를 풀 때 고민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읽을 때 고민하자. 문제 풀 때 고민하지 말고. 평상시 공부할 때 고민하는 거야. 뭐 할 때 고민하지 말고 시험 볼 때 고민하지 말고. 시험 볼 때 왜 고민을 하니? 기계처럼 촥촥촥 몸 기계 촥촥촥 생각 연습 엄청 해야지. 그때 막 고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평상시에 머리 쥐어뜯고 공부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지문을 읽을 때 봐야지. 문제 풀 때 고민하면 안 된다. 기억해. 지문을 읽을 때 고민하고 문제 풀 때 고민하지 마. 평상시 솔룸에서 고민해. 시험 볼 때 뭐 하지 말고 모의고사 볼 때 고민하지 말고. 오케이? 자, 4번이 답이요. 그래서 3번 나왔잖아. 일글을 참고할 때 기억에 이거 나열하고 있죠. 그치?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지. 그렇기 때문에 2번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면에서 좀 불충분했던 과학보다. 그치? 3번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니야. 악플 안 달았어. 무풀이었어. 무풀. 악플보다 더 무서운 무풀이야. 당시 조선의 의원들은 서양 의학이 아예 뭐야? 아우르고 안중이야. 관심이 없어. 이 악플 단 거란 얘기잖아. 정답은 3번이 되죠. 됐지? 4번. 뭐가 중요해? 최양기가 중요하지? 최양기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최양기 인체가 딱 가면 뭐 뽑으면 돼? 신기 뽑으면 되잖아. 신기. 최양기 인체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으니까? 신기였으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신기 얘기가 없다. 심장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니은에는 신기가 나와 있어. 그치? 디귿에는 신기가 나와 있고 니은에도 신기가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일단 기억은 제껴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치? 기억 들어간 건 틀린 거야. 1, 2번은 그냥 아웃시키라고. 됐지? 2번. 귀에 쏠린 신기가 니은 보세요.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으면 약간 하나라고 그렇잖아. 이런 걸 통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통해서 합칠 수 있고 그렇다면 니은은 맞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춰 신체와 함께 생기고 그치? 변화에 대응하고 맞죠? 니은이 왜 틀렸어? 신기는 형체가 없고 크기가 없어요. 그치? 형체가 없는 거야.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정답은 니은 디귿. 선생님 얘기는 이거다. 항상 결과를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하지 말고 결과를 고민하지 말고 과정을 고민해야 돼 친구들아.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나 맞았어가 아니라 어떻게 맞았지? 어떻게 틀렸지? 얘에 대한 과정에 대한 학습이 되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문제를 푸는 과정은 어떠했나? 글을 읽는 과정은 어떠했나? 그거에 대한 점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시각적으로 되는 거야. 맞았네? 해설지 보면 알 것 같잖아. 수학 문제도 해설 보면 풀 것 같잖아. 근데 내가 풀어보면 안 풀리잖아. 왜?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고민을 안 했으니까. 그치? 계속 가볼게. 자,
5번 문제 갑니다. 윗글의 최한계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늘 나오는 거지. 관점이 중요한 거라서. 이제 같은 점과 다른 점 찾아야 돼. 르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대.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성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성을 갖는데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육체하고 신기랑 비슷한 면이 있어. 최한계.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 하나의 두뇌이죠. 요건 다르지. 그러니까 최한기는 뇌가 신체 운동을 주관한다는 건 받아들였지만 정신은 무엇과 연관시켰다? 신기하고 연결시켰잖아. 근데 얘는 두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홉슨이라든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아담샤라고 똑같은 거야. 그치?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어. 누구는 최한기는 했지.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뭘로 설명했어? 신기로 설명했잖아. 그치? 그러면 1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지. 왜? 뭐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거니까 독립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핵심만 잡아도 되거든. 최한기는 말이야 뇌가 운동을 뭐해? 주관한다는 건 받아들였지만 지각은 뭐가 주관한다고 이야기했지? 뇌가 아니라 신기가 주관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번 선택지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 다른 말로 바꾸면 지각이거든. 근데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신기래매, 두뇌가 아니라 A가 아니라 뭐와 같은 뭐가 아니라 심장이나 뇌와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그랬잖아. 최한기는 신기가 뭐와 같은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뭐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답은 2번. 6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26페이지는 뒤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 30페이지 갈게요. 쉬운 관수에 넘어가고 30페이지 2017학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공정보험의 어떤 고지 의무, 법적 의무 요게 나왔고요. 그치? 2019학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계약이 나오면 계약의 법적 효력 같은 것들 이런 게 나왔고 2021학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예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시험 2023학년도에 뭐가 나왔나요? 맞잖아. 인정하라고요. 실패했잖아. 법령에 조문 나왔습니다. 뭐 위약벌, 뭐 손해배상 예정금 이런 거 나왔어. 홀수년도에 2018학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2018학년도에 뭐 나왔지? 환율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환율에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경제질문. 근데 고마운 질문이죠? 많은 학생들을 재수애들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왜? 애들 재수를 많이 시켰으니까. 2020학년도에 뭐 나왔지? BIS 비율 바젤 1, 2, 3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에 브랜드 노조체제의 붕괴 근본 환의 제도 라는 브랜드 노조 금환본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큰 이변이 없으면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2사학번이 될 거예요. 그치? 열심히 안 들으면 2학번이 될 수도 있지. 가만 보니까 난 몰라. 난 모른다고. 홀수학년도에는 전부 다 사회지문에서 법과 연관된 게 나와요. 홀수학년도에. 짝수학년도에는 지금 최근 8년의 경향이에요. 짝수학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 사회지문에서 경제와 연관된 게 최근 6년 동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둘 다 뭐지?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오케이? 사회 지문에
우리 지문이 4개가 나오잖아. 독서에서 1, 3번 독서 이론. 그 다음에 4번에서 9번까지 아마 단화로 2개 묶일 거고. 지금까지 그랬잖아. 그 다음에 10번, 13번, 그 다음에 14번, 17번이거든. 그럼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인문예술, 그 다음에 사회거든. 그러면 지금 홀수 연도에는 사회주의 전부 법과 연관된 게 나오고, 짝수 연도에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보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이런 정도의 최근 한 10년 정도의 흐름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야. 뭐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면 재수생이네. 고3이라면 괜찮아. 왜냐면 재수하면 되니까.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언제 딱 나왔는지. 난 모른다. 올해도 법이 나올 수 있지. 그치? 근데 뭐 개연성은 흐름으로 봐서 개연성은 경제와 주체적 개연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경제가 나오면 법도 어려워지면 경제 지문이 나오면 변별력이 쩔어요. 이 세 집은 다 풀어봐. 쩔어. 그냥 5단을 그냥 비 내리는 호남선이야. 장마전선 형성되고 막 엄청 내린다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원한다면 반드시 딛고 올라가야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말투로 이거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똥 쌀 때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리할게. 경제지문은 변별력이 높다. 경제지문은 변별력이 높은데 경제지문 한번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가자. 친구들아, 경제지문 공부할 때 경제학습법 당연히 뭐는 빈출 용어는 정리해야 됩니다. 확률이 뭔지 모르고 어떡하냐? 경상수지가 뭔지 모르고 어떡하냐? 가르쳐주냐? 유동성이 뭔지 모르고 어떡하냐? 주식이 뭔지 주식과 채권도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 그치? 기본적인 용어는 정리를 해야 돼. 뭘로 충분하냐면 기출 문제면 충분해. 더 알면 좋겠지만 기출에 확률도 나오고 경상수지도 나오고 뭐 엄청 조세제도도 나오고 엄청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출 공부를 하면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 꼭 알아두자. 오케이? 그래야 읽을 때 덮어리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지문 읽을 때 실전이에요, 실전. 요건 뭐냐면 요거 공부한 다음에 정리해 놓는 거야. 읽기 전에 사전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전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실전에서는 경제는 이거야, 친구들아. 뭐냐면 인과성이야, 인과성 파악.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만 잘 파악해도 경제지문은 안 틀리거든.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자 이런 그치? 다른 말로 바꾸면 뭐를 잘 파악해야 되냐면 선후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꼭 인과관계는 아니니까. 그치? 인과관계는 선후관계를 전제하지만 선후관계가 꼭 인과관계는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두 번째는 뭐냐면 단위 관계의 말들은 주먹을 해. 뭐가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면 뭐 통화량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뭐 경기가 안정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있잖아. 그치? 똑같은 말인데 세 번째 과학하고 기술 경제는 비례반비례. 오케이? 요 정도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 경제지문은 변별력이 높다. 오케이? 경제지문은 조금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출 다 풀어야 돼. 플러스 EBS까지. 난 옛날에 EBS 강조 안 했거든. EBS 강조 안 했는데 브레이트 노즈 EBS 거였어. 해겔 변증법 EBS 거였어. 문학만 좀 강조를 했거든. 야, 문학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는 독서도 무시를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 해겔 지문이야. 해겔 지문 알지? 브레이트 노즈 전부 다 EBS였으니까. 비슷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EBS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아. 경제지문. 내가 못한다.
이것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30페이지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은 뭐냐면 친구들아, 예비평가인데 상당히 어려운 인문 지문이거든? 요거 선생님이 나눠줬잖아. 요거 나눠줬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해설 한번 해봤다 이거야. 글을 읽을 때 시험을 보여준 거야. 분석은 한번 이렇게 해봐. 지문 분석할 때 한번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살짝 시범을 보여준 거야. 오케이? 이거 뭐 이 지문도 하겠지만 됐지? 자 갈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어 잘 잡아.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자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야. 그냥 채권이야.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이 아니고. 에? 채권이 뭔지는 아니 얘들아.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채권이야. 주식이랑은 다르지. 주식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돈이 얼마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날 수도 있고 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채권은 이자를 약속하는 거야. 니네가 우리 채권을 사면 내가 1년에 몇 프로 줄게 하고 수익을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뭐는 되게 안정적이야? 뭐에 비해서 뭐는 안정적이다? 주식에 비해서 채권은 되게 안전자산이야. 근데 나 생각해봐라. 우크라이나가 채권을 발행했어. 우크라이나. 그치? 터키가 지진 때문에 튀르키예가 채권을 발행했어. 그치? 미국이 채권을 발행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박살나서 우크라이나가 발행한 채권을 사면 뭐 할 가능성도 있어? 휴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되게 뭐한 채권이지? 위험한 채권이지. 그 위험한 채권일수록 뭘 많이 줘야 될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채권이 뭐가 같지 않다고 얘들아? 위험의 크기가 같지 않다고. 그치? 그런 거에 뭐를 매기는 게? 위험도를 매긴 게 뭐라고? CDS 프리미엄이야. 아니 똑같은, 예를 들면 삼성이 발행한 채권하고 최원창이 발행한 채권하고 다르잖아. 내가 최원창이거든. 내가 발행한 채권은 휴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안 산다고. 안 사면 싸게 팔거나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 아까 주식은 뭐라 그랬어? 주식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주식수만큼 나눠 갖는 거야. 어쨌든 채권은 약속을 하는 거야. 안전자산이야. 계속 갈게. 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선생님 이 말 듣고 선생님 기분 나빴다. 너희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지표의 하나를. CDS 프리미엄 많이 들어봤어요? 자주 접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냐고. 아, 기분 나빠. 그치? 출제자인 거야, 출제자. 야, 옛날에 선생님 되게 절망했던 지문이 있었는데 옵션 지문이 나왔거든. 옵션 지문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수능 지문이야.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탈레스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딱 읽고서 내가 공부가 되게 많이 부족하구나. 선생님 책을 나름대로 많이 읽었는데, 에? 뭐 예를 들면 뭐 과학, 기술, 예술, 뭐 철학, 문화, 여러 방면에 내가 관심이 되게 많거든. 뭐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근데 이걸 딱 읽었단 말이야.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탈레스는 모르는 사람인 거야. 탈레스는 들어봤거든. 근데 뭐 원소설 얘기할 때 들어볼 것 같아. 에? 무슨 그리스에서 무슨 뭐 데모크리토스 나오고 뭐 세계의 원소가 뭐 들어봤는데, 기하학, 유클리드는 내가 들어봤거든. 유클리드 기하학. 에? 근데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진 탈레스. 그래갖고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다. 혹시 탈레스라는 사람이 기하학의 아버지로 유명하냐.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듣보잡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과 애들한테 물어봐서, 야 너희들 기하 선택하는 애한테 물어봐야지. 혹시 탈레스가 기하학의 아버지니? 그랬더니 몰라. 기하도 잘 모르는데 기하학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선생님 결론을 내렸지. 내가 너무 절망할 건 없다. 그치? 이때 우리는 누구냐? 그냥 출제자다. 누가 아니다? 수험생이 아니다. 평가원이 이렇게 뭐하다고 친구들아? 여러분을 모른다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가 선생님 그거라고 생각한다고. 적어도 이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게 하고 썼을까? 시험 보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CDS 프리미엄이 익숙한 지표냐고.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출제자는 니네들이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하는 거야. 선생님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니 쉽게 냈는데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은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막 불수능인 거야. 이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CDS 프리미엄 뭔지 모른다고. 그렇잖아. 그치? 너무 좌절하지 마.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은 거지, 출제자가. 폭력적인 것도 이런 게 뭐. 어쨌든 CDS 프리미엄 네모까지 쳐놨어요. 경제 지표래요.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니?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래서 채권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수합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질 내용이야. 그치? 그 다음에 친구들아 이런 것 딱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지?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이해하려고 두 가지를 아는 거지. 신용 뭐하고 신용 뭐하고 위험하고 신용 위험하고 뭘 알 거냐면 신용파산 수합. 이게 CDS인가 봐요. 뭐 크레딧 디폴트 뭐 수합부지 뭐 난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적은 얘라는 거야. 얘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걸 위해서 이 뭐를 살펴보겠다면 개념, 얘가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지표는 뭐야? CDS 프리미엄이잖아. 이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이걸 이해하려고 신용위험과 CDS의 개념을 살펴보는 거잖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다. 까불지 말고 아주 기본부터. 자, 봐봐.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선생님 달을 보여주세요. 얘기했지. 선생님 저 달이 보고 싶어요. 그래 달을 보여줄게 하고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갈게. 달 저기 있다. 그럼 뭘 봐야 돼? 달을 봐야지. 뭘 보면 안 돼?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 달이 보고 싶으면 손가락을 들어서 그러니까 손가락이 뭐야? 목적이 아니잖아. 수단이잖아. 뭐를 보여주는 수단이야? 달을 가리키는 수단이잖아.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오케이? 생각 한번 해봐. 근본적인 목적, 글을 읽을 때도 뭐냐면 왜 읽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1문단 보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뭐 얘기하겠니? 신용위험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뭐 얘기하겠니? CDS 얘기하겠지. 그래야 글이 뭘 가지니까? 완결성을 가지니까. 오케이?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글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잠재작성을 하라고. 두 번째 문단.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시장에서 결정돼. 발행 주체와 가격이야. 채권의 발행 주체, 그 다음에 가격 결정.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해. 발행자는 약속해. 지급을. 오케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팔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어.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 다른 말로 바꾸면 정부나 기업이야. 정부나 기업이잖아.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은. 이제 정부나 기업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뭐가 수반된다고? 신용 위험이 수반돼. 그제 항상 뭐가 수반이 된다고? 항상 반응해야지 친구들아. 반응해야지. 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어. 신용 위험하고 CDS에 대해서 알아보자며. 앞에 1문단에 그랬잖아. 신용 위험이 뭐 된다고? 채권 발행자면 수반된다고. 이 신용 위험이 뭐야 얘들아? 지급 불로 뭐가 되는 거야? 거기 나와보면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건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신용 위험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치? 지급 불능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에 따라. 아까 쌤이 뭐에 주목하라 그랬니? 인과에 주목하라 그랬지. 이해는 이 때문에잖아. 원인인 거야. 신용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채권의 신용 위험을 뭐해? 평가해. 신용 위험 등급을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랬단 말이야. 지급 불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게 원인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한다고? 신용 위험을 뭐해? 평가해. 그래서 뭐 한다고? 투자자를 뭐 한다고요? 인과적으로 돼 있지 않니? 보호한다고요.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야. 채권을 발행해. 쓰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지급 불능의 위험이 동반될 수 있어. 신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신용 위험을 뭐해? 평가해. 그래서 투자자들 뭐 한다고? 보호한다고. 야, 얘는 좀 위험한 거야. 알아서 좀 생각해. 얘는 좀 덜 위험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신용 위험. 그냥 읽지 말고 한번 문장 간의 관계를 씹어서 보라 이 얘기예요. 3문단.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거 신용 등급이 부여됐네요. 그지?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거야. 그지?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데 AAA가 최상 등급이야. 그지? 오케이. 그 외에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AA 건전지 아니야. 재미없었니? 그래, 알았어. BB 크림 아니야. 얼굴에 바르려고 하지 마. BB 이거 참아야 될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게. 동아나 스트레칭 한번 하자. 하기 싫어? 그래, 안 해도 돼. 억지로 안 해도 돼. 자, 봐봐. 그러니까 등급을 매긴다 이 얘기죠. 신용 위험에 따라서, 그치? 오케이? 이들 각 등급의 범주 내에서도 봐봐. 각 등급은 요거잖아, 그치? 요 등급을 또 몇 개로 나눈대? 몇 개로 나누냐면 세 개로 나눈대. 그러니까 이런 거네, 얘들아. AAA도 AAA 플러스. 우리 고기 먹을 때 많이 부는 거. 어? 뭐 이제 한우 툭불 뭐 이거 있잖아.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등급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요 등급에도 A 뿔, 제로, 마이너스, A 뿔,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세 등급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되어 있는 거야? 9개의 등급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9개 있고, 또 B에 9개 있고, C에 9개 있고, 그런 등급이 되게 많은 거잖아. 신용 등급이. 됐지? 계속 가볼게. 그렇답니다. 그쵸? 세 군데를 정보가 있대.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신용 위험이 변동되는구나. 조정될 수 있대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다른 조건이 똑같아.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한 채권의 가격은 조금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전쟁 중일 때 좀 떨어지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전쟁 중에는 신용 등급이 좀 뭐하다가 낮다가 전쟁이 끝나면 조금 올라가겠지. 그런 거네.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이문 3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다? 신용평가 제도 얘기하고 있다. 그치? 오케이? 3문단. CBS는 이제 CBS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 완결성. 3문단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3문단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시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랍니다. CDS는 이런 거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다운표 쳐놨네. 선생님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냐면 친구들아, 글자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그치? 보장을 뭐 하는 거야? 매도가 뭐지? 파는 거잖아. 보장을 뭐 하는 거야? 매입, 사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잖아 친구들아. 이게 지금 이게 왜 있는 거라고?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 보험회사라고 생각해 보자. 보장을 파는 데가 어디야? 보험회사지. 보장을 사는 게 누구야? 우리지. 아니, 조금만 생각해봐. 그러니까 보장을 매도하는 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조금만 생각해보자. 조금만. 능동적으로 읽어봐. 보험회사인 거야. 네? 이 소비자인 거야. 근데 여기 봐봐. 그러면 얘가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 야, 너 위험은 내가 너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채권 샀어. 그럼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해줄게 하는 거잖아. 얘는 위험하니까 뭐 하는 거고 보험에 드는 거고, 그렇지? 근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보장을 파는 사람이 아주 안정적인 보험회사일 수 있고 여기에 보험회사가 삼성생명이 하나는 일성할까? 일성, 이성, 삼성? 아, 삼성 말고 삼성이야. 어? 그 소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20살이야. 한 사람은 99세야. 어?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삼성하고 삼성 두 회사가 있어. 그러면 얘가 더 안전한 회사잖아. 얘가 보험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얘한테 보험료를 낼 때 어디에 많이 내야 될까? 미국이 지켜준대. 이거 미국이야. 야, 니네 위험에 빠지면 우리가 지켜줄게. 미국. 하나는 뭐냐면 어디 할까? 하나는 우간다 할까? 우간다를 참여하려는 뜻이야. 아니구나. 하나는 무슨 제3세계야. 아프가니스탄이야.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탈레반 애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니네 나라 북한으로부터 지켜줄게. 누굴 믿어야 되냐고. 미국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돈을 많이 줘야 돼? 미국한테 많이 줘야 되지. 미국이 지켜준대. 야, 내가 너 죽으면 보험료 줄게. 대신 내줄게. 20살이야. 99세야.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보험 왜 드리려고? 왔단 말이야. 누가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얘들아? 보장을 매도하는 사람도 뭐가 있다고? 안전한 정도가 있고 보장을 매입하는 사람도 안전한 정도가 있단 말이야. 그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됐지? 계속 가봅니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때 보장이란 뭐야? 보호야. 바꿔. 단어를 너희들이 이거 읽을 때 이런 용통성이 중요하다고. 보장 딱 안 오잖아. 보호라고 바꿔버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 그럼 의미가 들어오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네 친구들아. 보호를 파는 거야. 보호를 사는 거야.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보장을 매도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안 온단 말이야. 느낌이. 근데 여기서 보장이라는 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래. 그럼 느낌이 딱 와. 그러면 이제 같은 의미 다른 표현 무조건 바꿔서 읽는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지. 바꿔서 읽으라고. 내가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거로 바꿔서 읽는 거야. 네? 계속 가보다. 보장 매입자가 모의한 채권에서 보장 매입자가 누구라고? 소비자야. 우리야. 부도가 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장 매도자가 뭐 한다고? 보상한다고요.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고. 너무 당연하지. 얘가 가진 위험을 얘가 떠안게 된다 이 얘기지. 얘는 얘한테 뭘 넘기고 위험을 떠넘기는 거야. 그치? 대신 얘는 뭘 받겠어? 돈을 받겠지 뭐. 위험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치? 대신 뭐가 돈도 여기로 가. 아니? CDS 거래에서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기초자산을 다른 말로 바꾸면 채권이야. 항상 선생님이 항상 그랬다. 글을 읽을 때 의미가 맞는데 표현을 달리해. 출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여러 번 얘기했어. 뭐 친구들아? 여러 번 얘기했어. 네? 그거의 정수가 뭐였지 친구들아? 그거의 정수가 해결 지문이었던 거야.
해겔 지문에서 이런다. 얘는. 해겔 지문에서 예술 얘기를 해.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대상이야. 예술이 정이고 종교가 관이고 철학의 합이잖아. 예술의 외면성과 종교의 내면성은 철학에서 종합되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여기 사유에서 종합이 돼. 얘는 직관하고 얘는 표상하며 얘는 사유한데 2020학년도에 나온 너가 22학년에 나온 해결 지문 직관, 표상, 사유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말로 바꿔. 같은 말들은 그래서 정보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걸 파악하면 정보를 확 압축할 수 있다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채권, 기초자산 똑같은 말이야. 채권, 기초자산 똑같은 말인데 바꾸는 거야. 보호, 보장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꾼 거야. 그런 거에 대해 인식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 정보의 양이 줄어들어. 수능에서 정말 뭐 재진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하이포 소듐 등의 산화제 다 똑같은 말이야. 그거를 자꾸 바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아니 여기에 친구들아 그렇게 되잖아. 보장은 보호다. 이제 채권 얘기하는 거니까 기초선이다. 가령 은행갑은 기업 우리 발행한 채권 다른 말로 갖고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은행갑은 기업 우리 발행한 채권 다른 말로 바꾸라고 기초자산. 그치?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친구들아 갑이 뭐지? 보장을 뭐 한 거야? 매수한 애지. 보장을 매수한 애잖아. 누가? 거기 보험회사가 병이잖아. 얘는 보장을 매도한 애잖아요. 됐지? 정리해볼게. 뭐 어렵지도 않아. 기업 뭐가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뭐고? 갑이고 얘는 을이고 이것이 병이야. 그치? 얘는 기업이야. 얘는 채권을 발행한 주체야. 채권을 발행한 거라고. 얘는 뭐라고? 보험회사라고. 그치? 그러면 기업이 지금 기업 갑이 이 을이 발행한 채권을 뭐 한 거지? 매입한 거잖아. 근데 이 은행이 이 채권을 발행한 을이 파산할까봐 두렵잖아. 그래서 뭐 한 거야 얘가? 이 보호를 뭔가 산 거지. 보호를 산 거잖아. 보호를 산 걸 다른 말로 한 거지? 보장을 매입하는 거야. 얘는 보호를 뭐 한 거지? 판 거지. 다른 말로 바꾼 거지? 보장을 뭐 한 거야? 매도한 거지. 뭐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보장을 매도한 거잖아. 오른쪽 2번 문제 봐봐. 적절한 거예요. 기업은 기초자산이 뭔데? 다른 말로 바꿔봐. 다른 말로 바꿔. 기업은 기초자산 다른 말로 뭐라고? 채권이라고. 아니 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채권을 샀으니까. 이해되냐? 틀렸지. 이번 봐봐. 자, 기업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 기초자산을 채권으로 바꾸라고요. 채권의 부도가 나면 자기가 손실을 보상한다고? 손실 보상한 주체 누구야? 디귿이지. 디귿이잖아. 디귿이 보험회사니까. 오케이? 신용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는 니은이 아니라 누구냐? 기업이지. 보장을 매입하는 데는 기업이잖아. 그치? 디귿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보장회사. 그러네. 정답은 3번째. 뭐가 어려워 이게. 다만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다?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채권으로 바꿔보자. 오케이? 자, 됐지? 자, 마지막 단락. 뒤에도 나와 있잖아.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한 번 더 써주고 있잖아. 마지막 단락.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뭘 받는다고요? 보험료를 받는다고. 보장 매도자가 누구라고? 보험회사. 기초자산이 뭐라고? 채권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누구?
소비자,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애. 그치?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아, 목적으로 온 거네. 그치? 오케이? 뭐라고요? CDS 프리미엄은 뭐라고? CDS 프리미엄은 보험료의 요율이네. 결국 여기 봐봐 친구들아. CDS 프리미엄은 뭐라고? 보험료 율인 거야. 에? 아니, 너무 간단하잖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명보험에 들어요. 누가 보험료 많이 내야 돼? 선생님. 선생님이 보험료율이 더 위험하잖아.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고. 그치? 그게 CDS 프리미엄 페이인 거지. 됐지? 계속 가보자. 선생님 그랬으면 좋겠어. 요 마지막 문단을 두 번째 줄 읽을 때, 아, 이거였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CDS 프리미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쉽다고 간과하지 말고 내가 이 글을 왜 읽고 있는가를 자꾸 연습하라고. 그게 여러분들을 뭐 만점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어려운 걸 막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풀고 풀 때는 잘 모르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답 보면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이런 걸 왜 몰랐지? 간단한 게 되게 많다. 여러분이 정말 안 되는 게 그거야. 기본적인 것. 계속 가볼게. 자, 그게 CDS 프리미엄이에요.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두 가지야.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봐봐. 그러면 이 보험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네. 첫 번째 뭐? 기초자산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장 매도자예요. 그치?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초자산이 뭐라고? 채권. 보장 매도자가 뭐라고? 보험회사. 그치? 아니, 자, 생각해보자. 채권에 위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위험도. 위험한 정도, 신용 위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보호해주는 채권, 기초자산이 되게 위험해. 그럼 보험료율이 어때? 높아지겠지. 기초자산이 되게 뭐해? 안전해. 그럼 보험료율이 낮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봐봐. 그리고 보장 매도자야. 보험회사가 튼튼해.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겠지. 보험회사가 뭐해? 허접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보험료율이 높아지겠지. 그거란 말이야. 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지. 얘가 뭐니 친구들아? 있냐. 얘가 뭐니? 가야. 인과적으로 보면.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봐.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해봐. 의식적으로. 계속 가볼게. 건하예요. 오예요.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이게 무슨 얘기야 얘들아. 채권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뭐 많이 내야 돼? 보험료 많이 내야 된다고.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지. 그렇게 바꾸면 되게 쉽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아유 위험해. 보험료 많이 내는 거지. 그렇지. 한편 보험회사가 뭐해? 우수해. 할수록 뭐 해야 돼? 돈 많이 내야 돼. 그치? 그 얘기 됐지? 정리됐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위험할수록 돈 많이 내는 거야. 얘는 반대로 뭐 할수록? 안전할수록 돈 많이 내는 거야. 위험할수록 요율 높아지는 거고 안전할수록 요율 높아지는 거야. 그치? 그런 얘기잖아. 됐어요. 그래. 만약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네 얘들아. 얘도 뭘 발행해? 얘도 뭘 발행하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근데 얘가 발행한 채권에 뭐를 결정하는 거야? 신용 등급이 있는 거야. 에? 얘가 발행한 채권에 신용 등급이 있네. 그러니까 얘 신용 등급이 높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 뭘 한다고요? 지급 능력을 본다 얘기하는 거지. 됐지? 어렵지는 않은 글이야. 뭘 배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 지문에서 뭘 생각해 본다? 인과성을 생각해 본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얘기했던 건
의미가 같은 것을 자꾸 다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본다. 이 지문에서. 오케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배울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자. 아, 보장을 매도하는 건 뭐고 보험회사고 보장을 매입하는 건 소비자구나. 보장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보고 보호라는 말로 바꿔보고 그치?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자꾸 채권으로 바꿔보고 그러면 글 속에 남는 게 더 있지 않겠냐. 이래도 좋아요. 낯선 생경한 용어들을 나에게 익숙한 용어로 자꾸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읽을 때. 1번 문제 갑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지 정부나 기업이. 그치? 오케이?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안전해지는 거잖아. 신용 위험은 어떻게 되니? 작아지는 거지. 지급 능력이 커지면. 너무 쉽고 답은 2번이고요. 됐지? 3번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거야. 일단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으로 가면 친구들아 가나하고 다라마로 묶이겠지. 그치? 뭐가 더 안전한 거지? 가나하고 다라마에서? 당연히 다라마가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더 안전한 거겠지. 그치? 얘들아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로 뭘 많이 내는 거?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CDS 프리미엄이 뭐니까? 보험료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제일 높은 건 제일 위험하네. 기초자산이 제일 위험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제일 튼튼하거나. 그럴수록 돈을 많이 내잖아. 이해됐냐? 그럼 답은 1번 중에 하나겠네. 그치? 뭐가 돈 제일 많이 내야 돼? 가가 돈 제일 많이 내야 되지. 기초자산은 위험하고 보호해주는 데는 뭐하고? 센 데니까 첫 번째로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될 건 가고 두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가가 되겠네. 대체 페이지 넘겨서 3번 4번 문제를 통해서는 보기에 제시된 조건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연습을 해요. 의미 없는 건 없으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친구들아 밑에 뭐가 있냐면 타임 테이블이 있거든.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것들은 점 하나라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냥 간과하지 말고 이거 왜 있어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라는 거야. 알겠지? 수능에 출제되는 건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보기 볼게요. X가 발행했어요. 그럼 X가 뭐니? X가 발행했다고 그랬으니까 X는 뭐가 되겠냐면 채권 발행 주체가 되는 거지. 이제 아까 우리 문제로는 값을 정해서 뭐가 되는 을이 되는 거라. 그지?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지? 근데 이 채권 이름이 뭐냐면 BX야. 그지?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들아 그래 나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바꿔보자. 기초 자산인 거지. 그러니까 기초 자산 BX를 발행했어. 그지? 2011년 1월 1일이야. 그 밑에 타임 테이블 봐봐야 얘들아. 2011년 1월 1일에 CDS 계약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채권 발행 동시와 동시에 요거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는데 요것과 요 발행 동시에 CDS 뭘 했다고요? 계약을 했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런 얘기네. CDS가 뭐였지 얘들아? 이 채권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보험회사에 이 채권을 뭐한가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 그게 CDS잖아. 그치? 발행하자마자 두 번째 문제. 그래. 발행 즉시 전량을 매입한 Y는 자, 요 채권을 요 기초자산을 누가 매입을 했냐면 채권을 매입한 거야. 누가 매입을 했다고 친구들아? Y가 매입을 했어. 그치? 그럼 주어를 잘 봐야 되는 거야. X, Y. 그치? 그리고 이 Y는 누구랑?
Z랑 뭘 체결했다고요? CDS 계약을 체결했다. 그 얘기다. 그치? 그치? 그러면 그래 적용시켜봐. 그래 적용시켜봐. Y가 뭐가 되는 거야? 보장을 뭐 한 사람이야? 보장 보호를 뭐 한 거야? 매입하는 거다. 얘가 보험회사니까 보장을 뭐 한 거고? 한 거고. 그치?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 CDS 계약을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답니다. 보장을 매입했어요. 됐지?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여서 1월 1일 당시에 채권의 신용 등급은 A-였다. 그제 두 가지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Z의 신용 등급은 AAA였어요. 그죠? Z하고 채권을 나누는 거야. 됐니? 우리 스트레칭 하면 아까 선생님 너무 약간 고분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여러분들 혼자 막 신나가지고 채권 말잖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많이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걸 글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자꾸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바꿔보는 거야. 그럼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계속 가볼게. 조금만 힘을 내자 친구들아. 그래. 2011년 5월 17일 시간이 조금 지났어. 1월 1일에서 언제로 갔냐면 2011년 9월 11일? 그래. 9월 17일이구나. 그제? 9월 17일에 뭐가 됐다고 얘들아? 17일에 X의 재무상환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때 얘들아 여기 봐봐. 이제 채권을 발행한 X가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진 거잖아. 그럼 얘가 발행한 채권이 위험해졌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 요때 이 채권 A는 이 시기에 A- 이하로 내려갔겠지. A0나 뭐 BBB나 뭐 이런 걸로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왜냐하면 이 시기에 X 채권 발행 X의 어떤 경영이 뭐 됐으니까? 악화가 됐으니까. 거기 봐봐야 된다. 9월 17일 X의 재무상환 악화라고 써있잖아. 그치? 거기에 여러분들이 딱 뭘 잡아야 돼? 그러면 채권 BX가 뭐 됐다고?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그 얘기야. BX가 A-보다 내려가겠구나. 그거 잡으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8월 시점보다 뭐 됐냐면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 여기 이제 지나서 2012년 언제 보기 있네. 12월 31일에 X의 지급 능력이 개선됐다. 네? 그러면 12월 31일 날 있잖아. 이게 적어도 여기보다는 이때 시기가 중요한 거잖아. 시기가. 거기 있단 말이야. 그걸 활용하면 된단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쓰지만 너희가 뭐를 중심으로 X의 채권을 중심으로 이때는 A- 적어도 이상이 되겠구나. 그치? A- 포함해서 그렇게 됐어. 여기까지 됐지? 2014년 9월에는 이제 Z야. Z. 예. 2013년 9월에 말이야. AAA였다며. AAA였는데 이 회사 AA 플러스로 어떻게 됐다고? 저 때보다 조금 내려갔네. 그치? 내려갔단 말은 보험료 조금 덜 내도 되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 이 당시에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대. XY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어쩌고 저쩌고. 됐지?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친구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두 개. 하나 밑에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다. 그걸 문제 풀 때 적극 활용하라는 거. 문제 풀 때 그건 괜히 준 게 아니니까 적극 활용하라는 거. 또 하나는 글과 보기를 연동시키라는 거. 문제가 뭐지 친구들아? 윗글을 바탕으로야. 자 봐봐. 여기 봐봐 친구들아. 두 가지 시우다 했네. 네? 자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있을 거고 크게 나누면 글이 그제 또 하나는 관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그런 글들이 있을까 크게 나누면 그리고 이런 글에서 보기를 준단다 예를 들면 보기를 주는 거야. 그러면 개념이나 원리를 나타내는 글에서의 보기는 당연히 뭐겠어? 이 개념이나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얘하고 어디가 같은지를 빨리 찾는 거야. 뭐가 같은지를 빨리 찾는 거야. 근데 관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그런 보기에 뭐가 되겠니? 유사한 관점이나 얘랑 비슷한 관점이나 뭘 제시하는 거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야. 그치? 뻔하잖아. 그러면 얘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찾는 거야. 뻔하잖아. 그럼 크게 나면 두 가지야. 얘는 이런 거라고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 아니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기술적 원리를 설명해. 그리고 뭘 줘? 보기를 줘.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랑 얘는 똑같은 거지. 뭐가 같은가를 찾는 거야. 근데 뭐라면 관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글이라면 당연히 같은 거, 비슷한 걸 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너랑 생각이 다른데 하고 비판하게 될 수도 있죠. 발상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어진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타임테이블을 활용해라.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점 하나라도 의미 없는 건 없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개념 설명하는 글이니까 보기하고 뭐가 글이 어떤 게 같은 말인지를 또 재빨리 찾아라. 됐지? 1번 갑니다. 1번 시점이 중요한가 봐. 2011년 1월에 CBS 계약을 했잖아. BX에 대한 CBS 계약으로 X가 신용위험을 왜 부담하니?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건 X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야? 계약 체결하면서 Z로 넘어갔잖아. 그지 친구들아, 나 봐봐. 얘가 1월 1일 날 CBS 계약을 했다며. 얘가 CBS 계약하면서 얘도 아니야. Y가 가진 위험을 X는 위험도 없어요. BX는. 채권은 누가 산 거니까? Y가 산 거니까. Y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누구에게? Z에게 또 넘긴 거잖아. 됐지? X는 무슨 상관도 없어. 2번 2011년 11월에 BX의 11월이면 여기잖아. 여기. 12월 여기잖아. 여기. 9월 17일 날 경영이 악화됐다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신용등급 A-보다 아래겠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다 친구들아 테이블을 활용할 때 타임테이블 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그 밑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문제가 금방 풀린다. 이 얘기야. 됐지? 3번 2013년 1월이야. X의 지급 능력이 개선됐어. 그지? 그러면 BX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Z가 손실을 가능성이 2011년 10보다 당연히 작아졌겠지. 왜냐하면 누구의? X의 BX에 대한 지급 능력이 뭐 됐습니까? 개선됐으니까. 얘가 더 뭐해졌습니까? 안전해졌으니까.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1번이 답이고요. 오케이? 페이지 넘겨서 자 34페이지 진짜 어려운 거야. 얘는 어려워. 정리할게 친구들아. 정리할게. 우리 아주 간단한 경제 지문을 살펴봤는데 경제 지문을 공부하면서는 자주 나올 법한 단어들은 좀 알아두자.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뭘 좀 파악하자. 원인과 결과, 인과성을 좀 파악하자.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 단위관계의 말들은 조금 정리해두자. 오케이? 그리고 CDS 이 지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연습하면 좋다? 같은 단어를 잡고 다른 단어로 바꾼다. 그런 걸 조금 체크해보자. 또 하나 몇 번 문제에서 보기 문제 많이 틀리는데 4번 문제에서는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글과 뭐를 설명하는 거? 관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글에서의 보기는 조금 다르지 않냐?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걸 정리해 두고 또 하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점 하나라도 출제되는 요소는 뭐한다? 신경 쓴다? 이 얘기입니다. 됐지? 수능 출제 이것들은 데카르트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그게 예비평가야. 예비평가 애들이 데카르트 나왔거든.
되게 어려운 글이고 배울 게 되게 많은 글이랍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글이에요. 오케이? 문제들도 꽤 연습할 만한 게 많아. 한번 볼게요. 조금만 더 가자 얘들아. 오케이, 빠마스 가자. 그래. 스페인어 한번 한 거야. 선생님이 여기 전 세계 여인들과 사귀려고 꿈이 그거였단 말이야. 응? 아니, 일본 여자 저기 아사코 만나가지고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 아이시대로 그래야지. 중국 여자 빙빙 만나가지고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 오아이니 해야지, 그치? 독일 여자 스테피 그라프 만나가지고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 이길베티시 해야지, 그치? 프랑스 여자 미셸 만나가지고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요. 주떼모 해야지, 그치? 이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요. 디아모 해야지, 그치? 그다음에 스페인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모로 해야지, 그치? 러시아 시발로모스키 만나가지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러바 해야지, 그치? 근데 결국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 에이, 조금만 힘을 내. 인간은 어려워.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깝치지 말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라 해야 된다. 정신은 과연 물질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야. 아까 기초조사 채권이랑 똑같은 거야. 적용을 해. 물질이 곧 뭐야? 육체인 거야. 정신은 곧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되어 있어. 그치? 친구들아, 의문문으로 많이 써? 평서문으로 많이 써? 글을 쓸 때 평서형으로 많이 써? 의문형으로 많이 써? 평서형. 근데 의문형으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 얘들아, 의문문은 세 가지란다. 그치? 윤비는 어디서 왔어? 해남이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 의문이지. 그치? 최정희는 여자야? 네, 판정 의문이지. 그치? 선생님보다 잘생긴 사람 봤어? 못 봤지. 수사 의문이지. 근데 독서에서 쓰이는 모든 의문문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설명 의문문은 뭔가를 설명하는 거야. 너 뭐하냐? 저 밥 먹어요. 너 꿈이 뭐니? 서울대 의대에 입원하는 거요.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야. 너 남자니? 예. 너 개인이? 예. 뭐 이런 거야. 그치? 재수 연락이 지겹니? 네. 선생님 수업 지금 죽고 싶지? 네. 선생님 죽이고 싶지? 네. 이런 게 뭐라고? 판정 의문이라고. 근데 수사 의문은 뭐냐면 질문 속의 대답,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뭐 몰라서 물어보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독서에서 쓰이는 모든 의문문은 그냥 수사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화제로 제시하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지? 지금 뭐 얘기한다? 정신과 뭐에 대해서? 육체, 그 다음에 같은 의미 육체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물질인 거야. 그치? 정신과 물질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친구들아, 여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독해를 못하는 애들은 이건 오해한다. 이 글의 쟁점은 얘들아, 정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 정신이 있다고 전제하는 거야.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야, 정신이라는 애가 있어 없어? 이게 아니야. 얘의 존재 유무가 뭐가 아니라고?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걸 파악하고 갔어야 돼. 야,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선생님 정신 없는데요 저는? 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얘하고 얘가 따로 존재해? 같이 존재해? 이게 쟁점인 거지. 다르지? 정신과 육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함께 존재하는 거야? 이게 쟁점이야. 이해되냐? 정신의 존재,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쟁점이 아니라고. 정신하고, 여기부터 잡고 들어가요, 화제를. 네? 계속 가볼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같은 이름 다른 표현이야.
컴퓨터는 물리적인 거야 이제. 네?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여기는 다르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두 가지야. 뭘 물어보는 거야? 정신과 뭐는 물질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비물질, 그러니까 뭐는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얘는 뭐를? 정신을, 얘한테는 정신이 뭐? 있는 거야.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가볼게.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얘는 뭐지? 얘들아,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 얘는 뭐라고? 비물리적인 문제. 그러면 이렇게 변주하기에는 뭐하고 뭐를? 정신과 육체를 뭐하고 뭘로 바꾸는 거야? 비물리적,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야. 정신과 무엇을? 육체를 비물리적,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도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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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육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의 원자는 육체인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 친구들아? 물리적인 거야. 뭐야? 물질인 거야. 그치? 같은 의미를 자꾸 변주한다. 비물리적인 대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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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원자 그 다음에 뭘 띈다고? 화학적 조성은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냐? 육체를 말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얘네들이 뭐라고? 이원론이야. 그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관점 견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관점이랑 견해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 다른 관점이랑 견해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보기 문제가 주어진다면 같거나 다른 걸 물어보는 거야. 계속 가볼게. 이해 견적, 이해 비해. 동일론은 봐봐. 얘랑 다른 게 뭐라고? 동일론이라고. 이에 비해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 두뇌와 물리적 상태가 동일한 곳으로 존재하지. 오해하면 안 돼 친구들아. 동일론이 정신이 없다는 게 아니야. 정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동일론이 아니라고요. 동일론은 그냥 정신이고 뭐라는 거야? 육체, 뇌라는 거지. 정신이 없다가 아니야. 정신 없는 건 우리고. 그치? 맞지? 공감했지? 그래. 동일론은 정신이 없다가 아니라 정신이 육체, 곧 뭐라고? 뇌라고 지. 그치? 오케이? 두뇌와 물리적 상태의 동일함으로 간주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됐지? 그럼 지금 두 개의 견해네. 뭐? 이원론은 정신과 육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별도 존재야. 그치? 얘는 그냥 같은 거야. 같은 거. 됐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같이 존재하는 거지. 됐지? 무엇인가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바꿔봐. 무엇인가를 정신이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비물질적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신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정신이 없네? 저기도 정신이 없네 하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역시 뭐를 뭘로 바꿔 얘들아? 요 지시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는 거야. 됐지? 그치? 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뭐 한다고요? 반박한다고. 그치? 얘가 얘를 뭐 한다고? 요거까지만 할게.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뭐가 중요하냐면 친구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자하고 1번단에 나와 있는 원자하고
2분단에 나와 있는 원자하고 X선은 다른 거야. 여기에 원자하고 X선은 뭐라고? 나도 이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에 나오는 원자하고 X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되지 않는 거냐면 감각되지 않는 거야. 그럼 문맥상 여기서 원자나 뭐는 X선은 뭘 말하는 거냐면 뭘 말하는 거니?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거야. 원자나 X선도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막힌 건데 친구들아, 자 봐봐. 여기 앞에 나오는 원자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오히려 반대로 육체를 말하는 거야.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오는 원자는 뭐야? 오히려 그래 흐름상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기막힌 거지 뭐. 그치? 자, 두 가지를 한번 해본다. 이 글은 연습할 게 되게 많거든. 뒤에도 논리적인 사고론하기 되게 좋은데 선생님이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이것하고 비슷한 지문을 밑에 지문 하나 가지고 올게. 무어의 오류 비판 뭐 이라고 하는 되게 비슷한 지문이 있는데, 자 정신과 육체 나올 때 이거 지금 계속 바꾸거든 단어를. 그런 걸 좀 기억하고 쟁점이 뭔지, 정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느냐 같이 존재하느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 오케이? 또 하나, 이것만 알아도 똑같은 원자가 지금 문맥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결국 뭐야? 지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학과 마찬가지로 지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 됐죠? 선생님 내준 과제를 하시고, 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쭉쭉 풀어와. 선생님은 어려운 것만 좀 할 만한 것만 골라서 할 테니까. 오케이? 그 제재별 독해 좀 해보면 되겠다 뒤에.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